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자폐성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 그 가족을 위한 박람회 오티즘 엑스포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 개막 전부터 만여 명의 사전 등록 인원이 몰렸고 현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현장 소식 백미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깁니다. 한쪽에서는 VR 체험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꿈을 그리다 다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발달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오티즘 엑스포가 지난 10일부터 13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발달 장애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들의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원에 필요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자폐를 키워봤어요. 근데 키우는 과정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생애 주기별로 유아기 때 아니면은 그 청소년기, 성인기에 따라서 또 사람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솔루션 찾는 것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마다 아니면 또 시기마다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원에 대한 생애 주기별 전문가의 정보와 조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워크숍과 강연회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와 가족들의 경험도 공유하며 양육, 의료, 교육치료,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하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80개 부스에 10,000명이 사전 예약되어 있고 오픈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오티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부모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업계와 단체 종사자들도 타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현장에서 체험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의 특성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너무 좋은 쪽만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폐성 장애인이 그 좋은 쪽보다는 더 힘든 아이들도 많은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면 좋겠다는 걸 갖다가 저희 법인에서 하고 있는 3단계로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발달장애인 23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분의 1이 자폐성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도 직무를 쉽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해주고 또 이 장애를 이해하는 관리자들이 있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더 늘어나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제21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의 어떤 생각들이 모였는지 백미란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21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일장 시상식이 지난 10일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다르지만 같아라는 주제로 응모 작품 수는 총 36,696편으로 지난해 총 27,731편보다 약 10,000여 편 늘어나 해마다 작품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100일장에는 대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단체상 등 총 2,000여 명의 학생들과 14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에는 류세연 등 10명, 단체상 광명가림초등학교 등 10개교, 교육부 장관 표창에는 김희연 교사 등 2명과 학교 한 곳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 장애인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쓰게 되었고요. 제가 바라는 점은 제가 쓴 이 시처럼 서로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가대표의 버터플라이 OST를 틀어주셨는데 그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합창단에서 불렀던 노래였어서
장애인 언니들, 오빠들이 노력을 더 해서 저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고 그 글로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쁩니다. 한편 WBC 복지TV 회장상에는 동일 여자상업고등학교 김민지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충북 지역의 시각장애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한국시각장애 충북지부 노인복지협회가 설립됐습니다. 이들이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보람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연경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충북지부 노인복지협회 현판식이 지난 10일 오전 11시에 충주시 교연동 소재 시각장애인 경로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충북지부 노인복지협회는 육체적인 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 노인들이 고독과 고립에서 벗어나 보람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하여 발전하고자 생각해본 결과는 우선 충청북도에 충주시하고 제천시가 노인 시각장애인 경로당만 있고 나머지 불모지 상태이기 때문에 단양서 영등 끝까지 시각장애인들의 그 만남의 장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경로당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충북지부가 충주에 열리면서 시각장애 노인의 복지 향상과 권익신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복지TV 뉴스 추연경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가 나눔 문화 확산과 대전 지역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받게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12일 대전의 한 중견기업과 협약식을 맺고 매달 판매 수익금의 1%를 기부받기로 했습니다. 아동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경계인 가야권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논의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이나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11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제2회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이루어졌던 가야사와 관련된 쟁점들과 가야 문화 연구의 활성화와 역사, 문화적 실체를 밝히는 토론회의 자리가 됐습니다. 또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권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영남, 호남 화합 차원에서 가야를 조사, 연구, 복원에 대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획 심포지엄을 순천에서 하는 이유는 영호남 화합의 의미와 더불어 이쪽 상대적으로 경남 지역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그 호남 지역의 가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야 지역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가야의 흔적들을 갖다가 널리 홍보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첫날 1부에서는 금강과 섬진강 유역의 가야 문화를 주제로 2부에서는 남강 유역의 가야 문화를 12일에는 3부, 영호 호남 경계의 가야사 위치와 성격,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해마다 가야사와 관련한 기획 심포지엄을 열어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한궁이라는 체육 종목 들어보셨나요? 이 전통놀이인 투호와 국궁, 양궁의 장점을 혼합해 만든 생활체육으로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노인친선 한궁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조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표적판에 핀을 던집니다. 언뜻 보기에 다트처럼 보이지만 한궁이라는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는 지난 9일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지회장기 노인 친선 한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궁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국궁, 양궁 등의 장점을 혼합해 만든 생활체육으로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번갈아가며 5번씩 던지는데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근력을 키우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대회에는 41개 팀 210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한궁은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효과 있는 운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혜는 계속해서 한궁 운동을 번력하고 또 적극 지원해가지고 우리 한궁이 노인들의 건강과 주변의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궁, 생활체육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한궁대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강까지 챙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인미술관에서 김종희 선생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종희 선생의 붓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을 이나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석화 김종희 선생의 감성 전시회가 7월 9일부터 목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손끝에 재주에만 의존한 작품들이 아닌 끊임없는 학문적 연구와 작가의 품위 있는 식견으로 이룬 감성과 표현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 서예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그 먹 향기가 좋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서 서예를 시작했어요. 서예를 시작한 지는 벌써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그 배우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아요. 또 더 색다른 문인화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게 돼서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75의 나이, 자신만의 삶을 설계해 예술의 길을 걷는 김종희 선생의 붓끝은 100세 시대 속 새로운 경험을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자극을 줍니다. 현재도 미술대학에서 학문적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성찰의 필묵을 담아내고 있는 석화 김종희 선생은 국내 회원전과 개인전, 국제교류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혼이 빚은 아름다운 먹향기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속에서 더욱 맑고 깨끗한 향기로 오랫동안 남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물을 연구하는 베리어프리 바이오 연구소가 강원도 옥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베리어프리 바이오 연구소가 문을 엽니다. 베리어프리 바이오 연구소는 지난 13일 연구소와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한국 여성 수련원에서 개소식과 축하 공연을 갖고 바이오 산업의 연구와 제품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프리 바이오 연구소가 들어서는 옥계면 금진리 일대는 지난 2013년 강원도로부터 옥계선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베리어프리 바이오 연구소는 지하 1000m 동굴에서 미네랄 워터가 나오고 있고 성분을 분석한 결과 프랑스 루르드밀보다 20배의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히는 한편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해 미네랄 워터를 활용한 음식과 커피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TV와 장애인신문, 곰들이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최규옥 회장은 수익을 장애인 복지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리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2일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월 단위로 임금을 환산하면 179만 5,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 160원 인상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3개 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6,765곳입니다. 이 중 광주, 세종, 전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281곳에 달하고 그중 인천이 80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1년부터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폐지 또는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매년 평균 518건의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등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출 후나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7일에서 10일 이후 대부분 자연히 회복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과 구토,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등 중추신경계 합병증과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과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던 때 아닌 초미세먼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게릴라성 호우와 집중호우 위험이 더욱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4월 엄청난 산불 피해를 본 강원 동해안 지역은 산사태 우려가 크고 축대 붕괴 위험이 예견되는 만큼 만반의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